네, 안녕하세요. 리게니언 원장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주사 이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의사로서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병원 밖에서 주사를 맞는다, 주사 이모를 불러서 맞는다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제에서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주사이모란 분이 내가 만든 황금 주사 그리고 내가 처방한 약 먹고 살 많이 빠졌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아시는 미백 주사, 마늘 주사 굉장히 많은데 이런 주사들이 원래 이제 다 어떤 용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주사예요. 그러면 이거를 믹스를 했을 때 안전한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공부를 오래 하고 병원에 오래 있던 의사들도 내가 새로운 컨비네이션의 주사를 줄 때 환자한테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논문을 찾고 안전한지 그리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분이 제가 듣기에는 이제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런 분이 내가 만든 믹스한 황금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맞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좋은 걸 다 섞는다고 정말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거는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종류의 주사제, 특히 정맥으로 투여되는 주사제, 근육으로 투여되는 주사제는 전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작용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봤던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응급처치가 실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어떤 그런 방어도 없이 무분별하게 주사제를 혼합하고 맨손으로 계속 넣고 하시던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 그분은 물론 문제가 없으셨지만 어느 한순간 잘못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 같은 경우 차에서 링겔을 달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소속사에서 답변을 단 게 아파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올렸던데 주사제는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오실 수가 없어요. 현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물론 너무 급한 환자, 응급 환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나 구급차 안에서 맞으실 수는 있지만 이제 생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그 주사제를 달고 본인의 차로 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주사제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주사기를 어떻게 쓰는지, 혼합 방식을 어떻게 쓰는지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항상 어디에든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의료인들은 당신이 이 주사를 혼합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게 단순히 감염의 위험이 있다 끝? 이거 아니고 내 정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균이 예를 들어 정맥을 타고 들어오면 그거는 바로 폐혈증이거든요. 폐혈증은 실제로도 있었어요. 케이스들이 많았고 사실 병원에서 맞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제 다뤄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수액이든 그러니까 100% 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을 몸에 투여했을 때 당장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급속하게 내 몸으로 투여를 했다. 그럼 결국은 그 수액은 심장으로 갑니다. 그럼 심장이 굉장한 과부하가 걸리겠죠. 실제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약간 흉통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질환들이 다들 있으신데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비타민 C,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C도 주사로 많이 맞으시거든요. 미백이나 항산화 이런 목적으로 맞으시는데 근데 비타민 C를 과용량을 이제 급속도로 맞았다. 그러면 신장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염두에 두고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저는 처방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기존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처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영양주사, 그러니까 정맥주사라는 게 원래 예전에는 없었어요. 옛날엔 다 먹는 걸로 해결했잖아요. 사실 먹는 걸로 약을 쓰면은 주사제보다는 약 효과가 훨씬 늦게 나타나고 조금 더 내 몸에서 걸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게 뭐 10%에서 20%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100% 다 흡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끔 주사 맞거든요. 영양주사 맞는데 맞으면 되게 반짝해요. 막 머리도 맑아지고 막 피곤한 것도 확 가시고 막 근육통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아미노산제제 중에 아르기닌,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혼합해서 투여를 할 때 혈압을 떨어뜨리고 뭔가 쇼크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사제 자체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조금만 심해져도 바로 이제 심정지 상태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뭔가 개념이 설립된 곳이 아닌 곳에서 주사를 맞다가 만약에 내가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고 뭐 이렇게 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원이 아닌 곳,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어떠한 정맥주사를 맞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게 사실 제일 위험한 발상이시거든요. 남들한테 저렇게 주사를 했는데 괜찮았으니까 너도 맞아 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믹스해서 이런 사람을 맞췄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 라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그냥 의사로서 볼 때는 겁이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은 편하게 뭔가를 찾지 마세요. 병원을 가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시고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처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